미용만으로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미용을 다 잘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미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다시 오고 있어서 보호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안녕하세요. 미용 16년 차, 매장을 오픈한 지는 5년 차가 되는 그루밍 오치사의 원장 배수진입니다. 이런 것들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우선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러 자격증을 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따서 나왔었고, 그리고 천연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아로마 테라피랑 테라피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건강이 또 궁금해서 펫푸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아로마 관련된 조향이나 다른 펫 마사지까지는 제가 지금 자격을 취득한 상태예요. 하는 자격증 있을까요? 일단 미용 자격증을 베이스로 깔으시고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용이 보정이 들어가야 되고 강아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수의학 지식을 모르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정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적인 시그널을 읽을 줄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미용에 도움이 되니까 행동 교정학이나 행동 심리학 이 정도는 조금씩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과 내에서 수의학, 기초 수의학을 배웠고 그리고 미용을 배웠었는데요. 이게 기초 수의학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업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아지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쉬웠었고, 그리고 이게 보호자님들 인식에 전문성이다라는 게 먼저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신뢰감을 더 많이 주는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 근무 이력 덕분에 제가 노견이나 황견을 대하는 게 다른 미용사보다 조금은 쉬워서 그걸 지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 아이들 평생 미용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일인데요. 저는 이미 그 과정을 많이 봤고 겪었고 그리고 그 뒤에 케이스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멘탈이 조금 덜 나가는 편이에요. 저도 트라우마는 있지만 이 아이들의 평생을 마지막을 누구 하나라도 케어해 줄 수 있으면 그걸로도 좋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는 게 반려동물 생태계를 키우고 싶다 이 말씀도. 그 하동현 선생님을 저희 매장에 영입을 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이나 저나 반려 사회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의 반려견들은 그리고 저희 매장의 보호자님들은 아이를 키우는 한 20년 동안에는 서로 스트레스 없이 사람과 공존할 수 있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채용을 하게 된 거였고, 이후에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보호자님들께 아이의 문제 행동이 있거나 아이가 이제 퍼피 수준의 친구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분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매출적으로는 조금은 올라가고 있긴 해요. 올라가고 있긴 하고, 그리고 미용 매너 훈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미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다시 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매출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긴 있어요. 이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애견 미용이 서비스지만 전문성이 뚜렷해야 되고 기술력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애견 미용으로 확장을 했지만 매출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내가 미용의 기술력이 낮은지 아니면 내가 미용 외의 전문성이 낮은지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고객한테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나는 부합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남들과 다른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미용만으로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미용을 다 잘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 매장만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거를 매출에 기여하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을 오픈하고 한 2년 정도까지는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자영업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워라밸을 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자영업자는 퇴근을 하고 나면 퇴근이 아니라 퇴근 후에 다시 일을 해야 되고,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라밸을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장을 오픈한 이상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오픈하면 뭐 월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몇 년 뒤에는 어디까지, 몇 년 뒤에는 어디까지라는 계획이 있으실 분도 있거든요. 뭐 운영도 마찬가지고 직원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실 때는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서 세워놓은 계획 중에 50%만 성공을 해도 나는 충분히 도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함을 잃지 말고 도전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라는 생각은, 그 전에 비해서 어렵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해요. 근데 혹시나 시기적으로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더 그 시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자영업자로서 살아남으시면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